올해 이제 강남권 모의고사를 저는 처음 한번 풀어봤습니다. 했더만은 좀 쉬워요. 다음 주에는 이제 이감 한번 들고 올게요. 이감, 근데 바탕 또 접대 풀 때는 어려웠는데 오늘 바탕이 좀 너무 쉬웠다 생각됩니다. 이렇게 훈련해가 안 됩니다. 안 돼요. 안 되고 평균, 여러분들 평균 한 70점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전국 평균 한 80, 한 2, 3점 정도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잘해도 한 70점대 그리고 반타작 정도 나오는 그런 시험 쳐야 됩니다. 처음에. 그래 훈련시켰습니다. 제가. 그래 훈련시켰고 처음에 한 5주 동안 팍팍 좌절감 느끼게끔 그래 돼야 됩니다. 좀 많이 쉬웠어요. 답들이 좀 그냥 너무너무 쉽게 보이는 그런 문제 구성이었고요. 지문도 그다지 어렵지 않았고요. 자, 다음 주에는 이제 2강 가지고 한번 제가 수업 준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책 3권 다 두고 다니는 게 무거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15분 모의고사 문학편 일단 한번 들고 다니세요. 맞죠?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이 뭡니까? 자, 저곡이라는 곳에서 전가, 밭에서 일하는 거죠. 그래서 시조를 몇 수 썼다? 8수 연시조란 얘기죠. 자, 그것 한번 봅시다. 처음에 봄이죠. 여름이죠. 가을이죠. 사수가 가을이니까 오수는 당연히 뭘까? 내년에 봄이죠. 이렇게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그 다음에 새벽이니까 이거는 아침이죠. 이제 아침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점심때가 되고요. 이거는 서산 나오니까 이거는 저녁입니다. 저곡, 전가, 팔공은 이처럼 계절 순서와 시간 순서로 진행되는 그런 글입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와서 내한테 말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밭에 마비다. 갑시다죠. 가세 이거는 무슨 형이다? 명령형이 아니고 뭐다? 청유형이죠. 그래서 앞집에 쟁기, 뒷집에 따보 전부 다 농기구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이제 농사지러 가야 된다는 얘기죠. 하는데 각 집마다 농기구 다 들고 나오죠. 농기구는 지금 개인 소유가 보니까 공동 소유가 이제 보니까 그 공동 소유죠. 하고 난 뒤에 자기 논하는 게 냅둬라. 내 집부터 하겠나 남부터 하자 얘기죠. 그랬더니 더욱 좋다라는 상부 상조가 나오죠. 그 다음날 여름날 매우 더워요. 땅이 뭐다? 너무 뜨거워서 땅이 달았죠. 그 달아오른 땅이 불이다라는 어휘법 쓰고 있죠. 그만큼 뜨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뜨거운 날에 밭고랑을 내려고 하니까 야, 이 시조 쓴 사람은 직접 뭐 하는 사람입니까?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죠. 밭고랑을 내려고 하니 밭고랑에 있는 잡풀을 제거하죠. 뒷맥이 하려고 하니까 땀이 흘러가지고 땅 위에 계속 떨어진다는 얘기죠. 노동의 수고로움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야, 어서와. 이야, 이 방울방울 이 고통스러운 이것을, 농사 짓는 이 고통을 어느 분이 알겠는가 이거죠. 마치 따라서 노동의 고통스러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는 것, 여기서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어쨌거나 드러난 것은 그만큼 농사 짓기가 힘들고 하날 피땀 흘려서 농사 짓는다 이거죠. 이렇게 인립 신고해가지고 가을에 이제 곡식이 익었습니다.
야, 정말 좋다는 얘기겠죠. 얼마나 뭐하겠노? 뿌듯하겠노? 이거는 만족감이죠. 그냥 얻어진 곡식이 아니라 땀 한 방울 한 방울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그 만족감은 더 크겠죠. 따라서 중장에서 내 힘으로 뭐했기 때문에 곡식을 일구었기 때문에 먹어도 참 맛있다는 얘기죠. 본인이 직접 뭐 해가지고 노동해가지고 수확한 즐거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대체 이외에 천사만종 부러워서 못하겠는가라는 서리법 나오고요. 이제 겨울입니다. 겨울에는 농사 안 짓지? 겨울에는 준비기간입니다. 밤에는 새끼를 꼬고 낮에는 띠를 부어서 해가 요까지 전부 다 뭐합니까? 준비하는 겁니다. 이제 농사 안 짓고 준비하죠. 초가집 뭐 헐어진 거 있는 거 메고 그 다음에 농기구도 그지? 이것도 전부 다 손질하고 있는 거죠. 내년에 봄 오면은 분명히 뭐 하겠다.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농사의 의지를 다짐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자, 그 다음에 아침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혓바닥들이 소리한다는 얘기입니다. 막 합니다. 일어나라, 아이들아! 뭐 하러 가자? 일하러 가자, 이거죠. 밤에 뭐가 내렸으니까? 이슬이 내렸으니까. 그 이슬 때문에 얼마나 뭐다, 이 밭에 농작물이 길러지는가. 한번 보러 가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점심때 보리밥을 지어 담고 도트락쟁을 하여 배고픈 농부들 뭐 해라? 진시에 먹여라는 얘기지. 먹여라. 이건 명령입니다. 아이야, 한 그릇 올려라. 자, 이 부분에서는 지가 농사를 안 짓네. 빨리 점심때 되었으니까 농부들 배고프겠다. 배고플 거니까 진시점 얘네들 먹여라는 얘기지. 아이야, 빨리 한 그릇 내한테 올려봐라. 내가 뭐 해보겠다. 직접 맛보고 맛있는가 하면은 걔네들한테 보내라는 얘기지. 친히 내가 맛을 한번 보겠다는 얘기죠. 저녁 무렵에 서산에 해지고 풀끝 이슬이 납니다. 호미를 둘러매고 달디어 가졌구나. 이 중에 절거듯은 무엇하겠는가 해서 이휘일에 저곡, 전가, 팔곡이라는 작품을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과학을 관련해서 문제 풀면 되죠. 1번 옵니다. 자, 뭐가 틀렸노? 암탉 이런 거 없었죠? 자연 풍경 아름다움 없었죠? 음성 상징이 있었는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1번, 2번은 쬐습니다. 가장 적절한 거 찾으면 돼요. 근경, 원경 이런 거 없겠죠? 정답 5번이네요. 그죠? 맞죠? 음성 상징은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문제. 가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찾습니다. 제2소위 내 집부터 하랴 남부터 공동체 의식 맞네요. 인립신고 어느 분이 알겠는가? 농산일의 수고로입니다. 감사의 이슬 기운이 얼마나 자랐겠는고? 곡식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야 아이야 한 글 올려라. 친히 내가 맛보고 보내겠다. 맛보고 보내겠다 했거든요. 농부들한테. 화자가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과학을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낙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유명한 작품이죠. 농가원령가. 농가원령가는 처음에 뭐 합니까? 처음에 절기소개 나오고, 그 다음에 농가에서 해야 돼. 절기소개하고 계절감 나오죠. 그 다음에 농가에서 해야 될 일 나오고, 그 다음 세시풍속 소개하는 게, 이런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바로 농가원령가입니다. 달거리 노래죠. 1월부터 12월까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데, 이건 몇 월입니까, 지금? 4월이네요. 맹하가 뭡니까? 자, 맹, 중, 개 나와요. 맹할 때 여러분 이게 맹자가 공자 맹자 할 때 그 맹자입니다. 한자가 뭔가 맹렬하다 할 때 그 맹이 아니에요. 그래 아이들이 맹하이라면 억수로 더운 여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고요. 처음에 나온다, 어떤이다 이런 뜻입니다. 맹자가. 따라서 맹,
춘하추동. 잘 들어라. 음력 4월이죠, 여기. 1월, 음력 1월, 2월, 3월은 봄이고요. 4월, 5월, 6월은 여름이고요. 자, 그렇다면 4월은 여름 중에서 첫 여름이가, 두 번째 여름이가, 마지막 여름이가. 첫 여름이지. 따라서 맹춘, 맹하, 맹추, 맹동. 이해했나? 그 다음에 중춘, 중하, 중추, 중동. 그 다음 뭐? 개춘, 개하, 개추, 개동. 초여름. 이거 늦은 여름. 됐습니까? 알아두세요, 요 단어. 맹, 중, 개. 맹하니까 첫여름입니다. 초여름입니다. 자, 이때 절기는 이제, 이 절기는 24절기죠? 입하절기와 소만절기가 있다는 얘기고, 비가 온 끝에 햇볕이 나니까 참 일기가 화창하다는 얘기입니다. 떡갈비 터질 때 뻐국새가 자주 울고, 보리 이삭 피어나니 꾀꼬리 참 소리가 좋다. 이까지 절기 소개죠, 이제. 절기 소개와 계절감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농사에서 할 일이죠. 자, 농사에서 할 일까지, 이까지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할 일이고, 여기에 이제 그 세시풍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4월단위가 4월 초파일 있죠? 4월 초파일 등단의 형사입니다. 맞죠? 그래, 현등이라고 나오죠. 자, 이때 8일부터 해가지고 무슨 이제 세시풍속 나오고요. 요 중간 부분은 이제 뭐 해라 나옵니다. 농사도 참 해서 한창이어서 담농도 방장이라 남녀노소 농산일에 파묻혀서 집에 있을 틈이 없어서 적막한 살인문을 녹음해 받았다는 얘기지. 면화를 많이 심어라. 그게 배틀짜기의 근본이라는 얘기고, 수수, 농부, 녹두 참깨, 부룩을 적게 해라. 갈 꺾어 뭐 섞어라. 문은 이런 모두 넣어보자. 전부 다 맞죠? 청유형과 명령형 같은 거 써가지고 농부들이 할 일들 얘기하죠. 그 다음에 농부들의 식량이 부족하니까 가을에 갚는 환곡이죠. 환곡 타서 못한다. 한숨 자고 일어난 누에가 하루도 12밥을 밤낮 쉬지 말고 부지런히 누에 꼬치를 먹이라는 얘기죠. 그래야지 잠농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잠농. 그 다음에 밤낮 쉬지 말고 부지런히 먹여라. 뽕 따는 아이들아, 붓거로 뭐 하고 고목 가지 끼고 햇볕 제쳤다고 찔레고 만발하니 어찌 가뭄이 없겠는가? 이때를 해서 자기 할 일을 각각 생각해라. 뭐 해라? 뭐 도랑 또 쳐가지고 물길 내고, 그 다음 지붕 또 뜯어 고치고, 비 올 때 준비하면은 뒤에 근심이 더 없어진다는 얘기죠. 유비무한 얘기입니다. 봄 때 무명을 이때 뭐하고 표백하고, 그 다음에 여름이 되니까 무명옷 같은 거 넣고 뭐 해야 됩니까? 배 모시옷 넣어야 되죠. 배옷이나 모시옷 같은 걸로 해서 여름옷을 준비해라. 뭐 해라. 됐죠. 그래 4월에 해야 할 일들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방금 아까 세시풍속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이래놓고 문제를 푼다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 풀어봅시다. 1번 문제 아까 나 됐고요. 5번 됐고요. 3번 문제 갑니다. 입하와 소마는 4월에 속하는 절기 맞습니다. 철렵은 아까 세시풍속이 있었습니다. 냇가에 가서 낚시질하는 거죠. 냇가에 가서 수렵하는 겁니다. 담농과 찔레꽃 등을 쏘는 이 시기고요. 면화를 많이 가쏘는 이 시기의 농산일이다.
그리고 배모 씨는 뭐 하는 겁니까? 자식하고 전혀 관계없는 거죠. 여름철 옷 준비해라는 얘기입니다. 정답 5번이 되고요. 그 다음 4번 문제. 나의 A가 뭐죠? A가 뻐꾹새입니다. 자, 이 접동새는, 자, 자기하고 감정이입대가 있네요. 그죠? 따라서 뻐꾹새는 계절적 배경이고 B는 감정이입된 소재입니다. 정답 3번 되겠네요. 여기까지만 수업하겠습니다. 자, 유능길의 완장입니다. 자, 기본학습 갑시다. 소설에 뭐가 나와요? 제목이 나오죠. 저는 항상 수업을 아는 것 아니고 모른다라고 가정하고 수업합니다. 완장 나옵니다. 문학작품 제목은 힌트라 했죠. 비문학은 제목이 없잖아요. 문학작품은 제목이 있습니다. 자, 외워라. 좀 봐라. 해법문학 특강 홈페이지 뒤져서 찾고요. 그 제일 위에 뭐 있는가 하면은 2시간짜리 문학 원리 강의 있어요. 제가 이 문학 원리 강의 그거 많이 압축한 겁니다. 그거 지금 100분 정도밖에 안 돼요. 예전에 재수생들한테도 내가 수업하고요. 똑같은 수업을 중학교 2학년에서도 합니다. 그리고 이 수업은 중2부터, 그러니까 대입을 준비하는 애들이랑 다 들어야 될 수업이야. 거기에 나옵니다. 자, 소설에서 뭐가 나온다? 제목이 나옵니다. 제목의 종류 불러라. 소재가 제목일 때가 있고, 배경이 제목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에 주목하라? 상징성. 그 다음에 인물이 제목일 때가 있어요. 뭐에 주목하라? 대표성. 이 수업을 안 하잖아. 내가 지금 모의고사 풀면서. 그래 15분에서 이걸 하려고.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걸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해법 책을 사가 없으면 해법문학 Q입니다. 해법문학 Q 문제편 사고 작년에 들었던 친구 다시 한번 보고 까먹었을 거 아니까 다시 한번 보고 기본기가 최고입니다. 정말입니다. 기본기가 최고입니다. 그 다음은 본인이에요. 이제 됐지. 해법문학 Q 사가지고 해법문학 Q 완강이라고 있을 겁니다. 홈페이지에. 거기에 2시간 반씩 강의한 겁니다. 8월달부터 12월달까지가 꽤 많죠. 분량이. 그거를 여러분들 빨리 진도를 떼면 거기에 수업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작품 수업 안 했습니다. 거의. 이건삼의 원고지가 만약에 나온다라면 무슨 수업 했는가? 원고지 수업 안 했어요. 안 하고 부조리 그게 뭔가를 수업했어요. 만약에 파수꾼이라는 작품 있잖아요. 파수꾼은 너그 서사극이거든요. 그렇다면 서사극이 왜 나오는가를 수업해요. 아시겠습니까? 그 수업 내용이. 해법문학이라고 폴더가 2개가 있는데 문제풀이 그거 보면 안 돼. 그걸 작품 해석하고 있는 거야. 너희들한테 지금 작품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방금 얘기했잖아. 지금도 내가 하는 게 봐라. 이거는 이 작품 수업이 아니죠 지금. 모든 소설에 적용되는 수업이란 얘기야. 그거를 너희들이 놓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내가 하는 게. 왜 이런 걸 놓치지 아이들이? 자, 소재나 배경일 때 제목이 있고 인물이 제목일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제 자체가 제목일 때가 있지. 인물이나 배경이 제목일 때는 상징성에 주목하고 인물이 제목일 때는 대표성에 주목하고 주제일 때는 그냥 주제입니다. 완장이니까 봐봐라. 모르는 작품이 완장에 뭐가 중요하구나. 상징성이 중요하구나. 완장이 무슨 의미일까를 챙기란 얘기야. 이미 우리는 이 소설 읽은 친구들은 압니다. 완장이 뭐대? 권력이죠. 맞지? 근데 권력이지만 이 완장은 지 본래의 권력이가 남으로부터 받은 권력이가. 완장이라 소설 알고 있으면 이제 압니다. 이건 남으로부터 받은 권력이고 이 완장은 언제든지 바로 쓰는 거고 뺏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본질적 의미를 잘 챙기면서 읽으면 돼. 그 다음에 또 공부 요령을 얘기했죠. 현대문학이죠. 현대문학은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 고전문학은 장르별로 공부해야 돼요. 이거는 민요구나. 민요하면 너희들이 뭐 나와야 된다? 민요, 의식요, 유희요, 노동요. 세 종류. 민요는 몇 원보, 4원보고 의식요는 대충 이렇게 진행되고 해가지고 민요는 선후창요로 진행되는 게 있다. 됐지? 선창은 어떻게 되고 후창은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 게다. 작품 각계가 아니고. 그 다음에 고려 소교라면 고려 소교의 특징들, 향가라면 향가의 특징들, 가사라면 가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되었는가.
조선 전기가사와 조선기 다세. 그게 그러니까 고전 문학은 장르별로 공부가 돼야 되고 현대 문학은 작가별로 공부가 돼야 됩니다. 윤원길의 완장이 안 나오고 윤원길의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모르는 소설. 맞잖아요. 죽었다 깨나도 강원용 소설은 안 나옵니다. 그건 뭐 맞잖아. 안 유명했었죠. 되겠습니까? 방금 강원교의 일어서라 풀은 안 나와도 강원교 시는 나올 수 있잖아. 그죠? 그렇다면 강원교가 누구냐 이거죠. 그런 해법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영문과 출신입니다. 처음에 문학 동아리 가가지고 임정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은 국문과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반했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연세대학교 대답을 씁니다. 나 강원교는 임정남이를 사랑한다. 그런 여자입니다. 그럼 임정남이는 대모에 가서 잡혀갑니다. 국어가 너무 좋아,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연세대 대학원 국문과를 들어가요. 시인으로 등단하고. 강원교 역사입니다. 남편이 계속 운동권이었어요. 그거를 보고 있는 거죠, 계속. 그렇다면 강원교 시풍은 누구냐? 김지아를 닮았거든요. 김지아가 누구냐? 허무주의입니다. 이런 강의가 해법에 있는 거예요. 보다 보면. 아시겠습니까? 작품 분석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윤원길 작품 뭐 말고 있습니까? 불러라. 완장하지 마라. 뭐 알고 있니? 윤원길 유명한데. 자, 중학생 정도, 고1 정도라면은 제일 처음 알아야 될 게 외할머니, 친할머니 나오는 거 있죠. 한쪽은 아들이 북한군 빨치산이고요. 한쪽은 국방군이잖아. 둘이 싸웁니다, 계속. 그리고 구렁이 나오죠. 장마. 그 다음에 두 번째 작품, 구두.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인데 마누라 임신, 병원. 나 이래봬도 대학 나온 사람이요. 9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구두의 의미, 상징성, 자존심. 그 키워드들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자, 완장입니다. 완장. 그러니까 윤원기는 대체로 사회 비판적인 작품을 많이 쓰는 사람이다 정도가 보이잖아. 작품 들어가자. 자, 이제 소설 읽는 방식이죠, 이제. 소설 읽는 방식에서 내가 항상 강조했던 건 뭡니까? 소설 읽을 때 소설은 무슨 갈래? 서사 갈래. 서사니까 뭐가? 줄거리가 있죠. 따라서 소설은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파악하는 게 핵심이다. 시는 무슨 갈래? 서든 갈래. 따라서 시를 읽을 때 아무리 어려운 시라도 뭐 잡아라 이거는? 감정 잡아라. 소설은 뭐 잡아라? 사건 잡아라. 그렇다면은 사건을 파악하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해서 제가 항상 강의하는 게 그 2시간짜리 원리 강의가 중요합니다. 암기까지 해야 돼. 소설은 그래서 내가 항상 강의가 이래 나옵니다. 얘들아 소설이 사건을 전달하잖아. 그 다음 사건 전달하는 글은 소설이 아니고 실제 대표적인 글은 신문 기사문이죠. 그래서 애들 보고 얘기하거든요. 얘들아 신문 기사문하고 소설하고 똑같이 사건 전달하는데 차이점은 뭐지? 이래 묻거든요. 그럼 대부분 이때까지 다 그랬습니다. 그 오랜 강의 시간도 한 명도 빠짐없이 허구성이래요. 아닙니다. 소설도 사실을 바탕으로 쓸 때가 있잖아요. 공간이 아니거든요. 그럼 애들이 고민해요. 뭐지? 어떤 애가 진실성 혹은 감동이랍니다. 다 들었던 얘기입니다. 시간 줄이기 위해서. 감동도 아니라거든요. 신문기사만 보고도 감동받을 수 있어요. 누가 선정을 베풀었을 때. 맞습니까? 내한테 누가 지 돈 번 것을 다 준다 해봐라. 얼마나 감동적이고. 뭐겠노? 차이점. 가장 중요한 차이점. 이거 중요한 얘기다. 뭐고? 서술자. 진짜 중요합니다. 서술자. 신문기사문에는 뭐가 없습니까? 본 기자가 몇 월 며칠 목격한 바에 따라 이런 말 없잖아. 그러나 소설에는 분명히 누가 있다. 그러니까 소설은 사건을 하려면 뭐가? 서술자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얘기죠. 이걸 꼭 챙기라는 얘기거든. 서술자와 관련된 단어가 뭐 있노? 어디서 보느냐라는 뭐 있고? 시점 있지. 그렇다면 소설 읽을 때 1인칭 주인공의 시점 특징, 1인칭 관찰자의 특징, 3인칭 관찰자의 특징,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이 어떠한가를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지 이 소설은 무슨 시점이고 그 특징에 따라서 작가가 왜 그 시점을 택했는가를 알게 되지. 그게 문제화가 되고 있잖아, 이제. 됐나? 시점 말에서 뭐 있노, 이제? 소설자에 뭐도 있노, 이제? 문체도 있죠. 그렇다면 소설은 읽어가다가 갑자기 현재형으로 나와. 현재형으로 나와. 그렇다면 현재 시대를 왜 썼을까 생각해야 될 거 아니가? 소설 읽어가는 지나치게 짧아. 문장이. 왜 간결체를 썼을까 생각해야 될 거 아니가? 맞죠? 문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나오노? 구성 방식 나오죠, 이제. 그냥 소설 줄거리를 시간 순서로 풀지 않고, 이거는 왜 이런 구성을 할까? 맞습니까? 저 문체 같은 경우도 방금 간결체 이런 것만 했는데, 텔링할 때가 있고, 쇼잉할 때가 있겠지, 또. 맞죠? 구성 방식 됐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 파악해야 된다? 거리죠, 이제. 서술자가 사건을 어떤 위치에서 어떤 거리감을 가지고 보는가, 가까운가 뭔가, 같은 존재적 작가 시점인데 이 문장과 이 문장은 거리가 어떻게 될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거가 다 생각이란 얘기야. 자, 이까지 생각해야지 이제 고득점이 나오죠. 기본적으로 사건 파악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잖아. 사건 파악도 내가 얘기하죠.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신문기사문이라고 했잖아. 그다음 신문기사문은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잖아. 이게 인물이고, 요게 배경이잖아요. 무엇을, 요게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설의 핵심입니다. 소설의 사건은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이다 네 번째 나오잖아. 사건은 그냥 안 나온다는 얘기죠.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게 인물과 배경이 있어야지 뭐가 나온다. 사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는요, 정서는 그냥 터지잖아요. 헐, 바로 나오지, 정서는. 헐, 정서. 와! 정서 나오잖아요, 그죠? 감탄사 하나로 정서가 끝나는데 시 첫 줄만 읽어도 정서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소설은 첫 줄 읽고 사건을 모른다는 얘기죠. 인물이, 그래서 이게 소설의 구성 단계에서 어디 나온다? 인물과 배경이 발달해 나오는 거죠. 소설이 전개 부분에서 비로소 사건이 시작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읽을 때 제일 먼저 뭐 챙기라? 인물 챙기라는 얘기다. 인물 챙기고 인물이 어떤 배경 속에 있는가를 봐야 되죠. 이런 소설들은 정말 짜증나는 소설 만나면 앞에 뭐가 없어요? 앞부분 줄거리가 없죠. 제일 당황스럽죠. 이것도 내가 설명합니다. 줄거리 없는 소설 어떻게 읽어라? 자, 이것도 내가 어떻게 수업하는가 하면은, 내 소설 중에서 제일 싫어하는 소설은 나는 러시아 소설이랍니다. 이것도 내 강의 속에 다, 러시아 소설 왜 싫다? 러시아 소설 읽을 때 긴장합니다. 옆에 백자를 딱 나놓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 나올 때 무슨 니코프. 뭐, 이름도 길고, 생부사들이 너무 많아요. 한 20페이지 가야지 겨우 이제 인물의 관계가 파악돼. 얘가 얘 아버지네, 뭐니. 미국 놈 소설 편해요, 어쨌거나. 일본 놈 소설도 다 8글자씩이지. 그보다 뭐 이상해.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는 관계 파악돼야 되죠. 어떤 상황인가. 드라마가 한창 인기 있습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에서 이제 5회, 6회 때 중간에 들어간 친구 제일 괴롭잖아. 예, 쟤 누구? 옆에 사람 괴롭소 똑같습니다. 앞부분이 줄거리 없기 때문에 집중해야 되죠. 그리고 처음 나오는 뭐다? 이렇게 대사가 나오면 미칩니다, 이제. 그래서 내가 소설 읽기 전에 항상 뭐 있는가 봐라. 복이 있는가 봐라, 이거죠. 했더니 보기가 있나 없나, 이거? 있죠. 7번 문제. 맞지? 7번 문제 했더니, 완장이 바로 뭐다? 네 번째 줄. 그런데 완장 찾았지? 완장은 해서 6번째 줄, 뭐라 했노? 가짜 권력이라 되어 있지. 맞지? 그런 거구나 하고 난 뒤에 작품을 읽어갑니다, 이제.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주어, 인물을 다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주어에 해당하는 인물 동그라미 칩니다. 하면서 제가 얘기해서 인물을 영어로 캐릭터란다. 인물이라는 것도 다 작가가 만든 거죠. 그지? 인물의 이름도 작가가 만든 겁니다. 그렇다 뭔가 의도가 있다는 얘기죠. 이름도. 여기 나오는 종술이라는 사람도 뭔가 의도가 있다는 얘기는 한번 읽어볼게.
사람이 운수가 불길 혀서, 이 사람 누구구나? 사투리 쓰는 사람이죠. 사람이 운수가 불길여서 잠깐, 이런 총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시비버들 마시오. 에이, 여보셔들, 저수지 감시가 뭐요, 감시가? 내게 개우 5만원짜리 골머신 푼수 뺏기밖에 안 되는 거서 나를 갖다 그렇게 푼수 정도로 보느냐 이거죠. 나를 깔보는 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있죠. 내가 겨우 5만원짜리 그런 푼수 뺏기가 그래서 나 임종술 동그라미라 얘가 임종술이네. 주인공입니다. 이래봬도 왕년에는 내가 사장님 소리가장 들어본 사람이요. 잘 들어라. 묻겠다. 뭘 썼다 방금 여기서. 내용은 지금 사실적 내용 파악해라. 임종술은 과거에 뭐한 사람이다? 사장 소리 들은 사람이다. 임종술은 지금 무언가 제안에 대해서 저수지 감시라는 이 제안에 대해서 상당히 못마땅하고 있다. 이게 사실적으로 그나 표면적 정보지. 소설은 그리 읽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방금 문체상 특징 보고. 이 사람 대화가 뭘 썼노? 사투리 썼죠. 그렇다면 이 사투리가 임종술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안했느냐 이거죠. 맞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해법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나오죠. 자, 운수 좋은 날 나옵니다. 현진근의 운수 좋은 날. 누가 주인공이죠? 인력거꾼. 운수 좋은 날에서 너희들 공부해야 될 게 뭐냐면 김첨지의 비속어입니다. 이런 육실하들 안 일어나고 뭐해? 지금 아들한테 막 함부로 말합니다. 효과가 뭐죠? 하청민의 언어란 얘기죠. 하청민의 언어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어머니한테 이런 육실할 년 일어나지 못해? 이러면 벌써 아버지는 저 어디 갔죠? 맞죠? 우리는 도시를 살고 있는 중년 남성이고 그래도 나름대로 교양 있는 배운 자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사투리도 그렇게 우악스럽게 쓰지는 않고 이게 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말투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성격과 관련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자, 그렇다면 이런 사투리를 구사하는 사람이 과연 그럴까 이거죠? 그렇다면 사장님 소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장님 소리가 아닐 거다라는 판단이 들죠, 이제. 자,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 부분은 뭐다?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고. 알아. 그냥 표면적으로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스스로를 과대평가하고 있고. 요거는 임종술이 뭐다? 허풍이라는 얘기죠, 이제. 임종술이가 허풍이다 이겁니다. 허풍이 세고, 요런 허풍이 독자는 해악적이라는 얘기죠, 이제. 맞습니까? 그래서 맡길 때 보니까 저수지 감시 정도는 딱 맞는 사람인데, 지는 이게 아니고 뭐다? 좀 더 그럴듯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자, 이게 사투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봐봐라. 보았더니, 자, 공연한 허풍 아닌 사실이다부터 가려라, 이제. 해서, 마지막 문장, 왼쪽 마지막까지 가로 닫습니다. 했습니다. 자, 뭐라 쓸래? 텔링이라고 써야지, 이제 이거는. 맞죠? 이번에는 요약적 제시입니다. 맞습니까? 요약적 제시죠. 읽어봐라. 뭐라 했나? 그것은 공연한 허풍이 아닌 사실이었다. 동대문이 시장바닥에서 처음에는 목판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포장마차를 할 때라든지 마지막으로 양키 물건에 손을 대기까지 종술은 그를 상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좋은 의미로든 나쁜 의미로 좌우간 사장님 소리를 곧잘 듣곤 했다. 딸 하나를 낳아놓고는 호남지방에 가서 상당히 시간 순서가 빠르죠. 그래서 저수지 감시원 제안을 거절하는 종술로 장면이 끝났습니다. 오른쪽입니다. 무작정 화를 낼 일만은 아니네. 사람이 과거는 어째설망정 이거 뭐하고 있는 거고 이제 다 이러는 거죠. 시방은 사세 형편에 따를 줄도 알아야 장차 또 널품새가 생기는 법이지 안 그런가? 한번 잘 생각해보소. 지칠 줄 모르는 동그라미 최 사장이었네요. 방금은 최 사장입니다. 익삼 동그라미 합니다. 다시 설득에 나섰다. 내가 자네라면은 나는 기왕 낚시질 하는 김에
비단 잉어에다가 월급 봉투를 암양혀서 한목에 같이 낚아 올리겠네. 떠풀이를 안 봐도 떠오르는 속담 있죠. 기왕 낚시질 하는 김에 뭐까지 차면 이제 저수지 감시원까지 되면은 뭐까지 얻노? 월급까지 받는 거 맞아 안 맞아? 꼭 먹고 알 먹죠. 일거 양득이죠. 지금요. 도랑치고 가지 잡는다는 얘기 맞잖아. 지금 자 하겠네. 삽자로 들고 땅뛰기 하는 바도 아니고 그냥 소일 삼아서 감시원 완장 차고 물 가세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놀아란 얘기죠. 했더니 갑자기 완장요 이랍니다. 느낌표 땡이죠. 맞지? 뭔가 이 완장에 대한 게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인식이 전환되죠. 그렇다. 완장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종술의 흥분한 머리를 무섭게 때려서 갑자기 멍한 상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다. 한 번 더 묻죠. 팔에다 차는 그 완장 말입니까? 뭔가 호기심이 땡겼다는 얘기죠.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종수의 천치스러운 질문에 어리숙한 성격 나오죠. 종술의 어리숙한 성격. 최 사장은 또다시 그 어울리지 않는 너트러스를 호탕하게 터뜨렸다. 자, 최 사장 성격 어때? 어울리지 않는 너트러스이지. 하하, 그럼. 좀 얘는 뭔가 엉큼하다는 얘기죠. 속으로 엉큼한 사람이다. 호탕하게 터뜨려. 이 사람아, 팔 완장 말고 기저귀 벤치로 사탕원에다 차는 완장이라 받는가? 해학적입니다. 완장이란다. 왼쪽 팔에다 끼고 다니는 그 완장 말이다. 본래 잽산대가 있는 최 사장이었다. 그는 우연히 튀어나오는 완장이란 말에 놀랍게도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종술의 뜸을 간파하고는 쥐란 놈이 곡간벽에 구멍을 뚫듯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러 마음먹었다 해서 전지적 작가가 텔링했죠. 뭐를 텔링했습니까? 최 사장의 성격을 텔링했죠. 쥐란 놈이 곡간벽에 구멍을 뚫듯 거기를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매우 약삭빠른 성격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걸 아니까 어울리지 않는 너트웃음도 바로 이해가 된다는 얘기죠. 종술이 자네가 원한다면 자 이것도 일부러 일하겠지. 일부러 강조하겠지. 하얀 완장에 그 빨간 글씨로 일부러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래 종술이가 더 혹하죠. 얼마나 이 사람이 약은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하얀 완장에다가 빨간 글씨로 눈에 잘 띄도록 누가 봐도 저 멀리서 100m에서 보더라도 완장이 오도록 그렇게 강조하겠죠. 감시원이라고 그것도 그만하게 써서 멋들어지게 채워줄 작정이네. 자 또다시 갑니다. 고단했던 종술의 삶 전체를 통하여 직접으로 간접으로 인연을 맺어온 숱한 완장들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종술의 내리를 스쳤다 했으니까 완장과 관련된 과거 회상 들어오겠죠. 이제 완장의 나라, 완장에 얽힌 수많은 사연들로 점철된 완장의 역사가 너훌거리는 치맛자락의 한 끝을 슬쩍 벌려 바야흐로 흔들리기 시작하는 종술의 가슴을 유혹하고 있었다. 종술에게 완장은 무슨 대상이다 지금? 권력을 상징하는 선망의 대상이란 얘기죠 지금요. 권력을 상징하는 선망의 대상이다 이겁니다. 하면서 이제 과거 얘기입니다. 시장 경비나 방범들이 눈을 피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판을 들고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끝없이 쫓겨다니는 시절 도로교통법 위반이다 뭐다 해서 걸핏하면 포장마차에 걸려오던 시비와 단속들 이런 것들에 다 누구 때문이고? 완장찬 사람들이죠. 맞습니까? 시장 경비나 방범들 또 누구? 시비와 단속원들 맞습니까? 이런 것들 다 전부 다 완장찬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쫓겨서 마다 힘들었던 그 고단했던 생애를 얘는 회고했죠. 어느 시기나 마찬가지로 돈을 벌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 앞에는 언제나 완장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완장 앞에서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이었다. 완장 때문에 녹아나는 건 늘 제 쪽이었다. 제각각 색깔 다르고 글씨도 다른 그 숱한 완장들의 한 세모치입니다.
얼마나 많은 한을 품었던가.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완장들은 또 얼마나 많이 선망, 역삼각형합니다. 완장에 대한 종술의 태도죠. 이중적 태도입니다. 완장을 안 찼을 때는 뭐가 있고 한이 있고, 완장을 차면 이제 선망의 대상이 되겠죠. 한과 선망입니다. 완장에 대한 종술의 태도입니다. 월급이 많더라는 많지 하는 일도 별로 없구만요. 그저 뭐 감시원 완장에다 차고 슬슬 바람 쐴 겸 뭐 큰 물떡이나 뭐 이렇게 뭐 하면 되는데 점점점이죠. 어머니가 느끼는 기쁨이 여간만 큰 것이 아닌 줄 익히 아는지라. 종술 동그라미 합니다. 이제 종술. 그 기쁨을 더 배가시킬 요량으로 대수롭지 않은 척 무심히 짓거림으로써 지는 뭐 했다? 극적인 효과를 노렸다 이거죠. 극적인 효과. 뭐 일 안 하고도 뭐 완장 차고도 일 안 하고 이렇게 돈 번다는 얘기죠. 엄마한테 지가 자랑처럼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남댁 동그라미 합니다. 우남댁이 엄마란 얘기가 되죠. 이제 우남댁의 귀에는 그 말이 결코 무심하게 들리지가 않았다. 결국 애당초 의도했던 대로의 극적인 효과, 누가 종설이 의도했던 극적인 효과, 엄마가 대단히 뭐 할 줄 알았는데? 기뻐할 줄 알았는데 엄마는 기뻐하지 않는다 얘기죠. 극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만셈이었다. 무엇이요? 완장이야 이거죠. 자, 그렇다면은 종술이 기대한 극적인 효과는 뭐였는데? 기뻐하는 거였는데, 엄마가 나타낸 극적인 효과는 이제 놀람이제, 경악입니다. 무엇이요? 완장이요? 이거죠. 예, 여기 요짝 왼팔에다가 감사원 완장을 척하니 두르고 순시를 돌기로 했구만요. 그냥 맨몸 뛰기로 단속에 나서면은 뭐가 안 쓰더라 이거지. 권위, 동그라미죠. 그래서 완장은 종술에게 뭘 상징하는 거다? 권위죠. 권위가, 그리고 완장을 갈망한 것이 아니라 이 권위를 갈망했다는 얘기죠. 그 권위가 없어서 낚시꾼들이 나를 시비 보고 말을 잘 안 들어먹으니까요. 그제서야 종술은 자라 콧구멍을 벌렁거리고 내기 주둥이를 희죽거려 가면서 구태여 자랑스러움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이 부분 종술에 대한 묘사 부분 있죠. 괄호 열고 괄호 한번 닫아봐라. 종술은 자라 콧구멍을 벌렁거리고 내기 주머니를 희죽거려가며 구태여 자랑스러움을 감추려 들지 않았다. 했나? 그런 게 있어요. 종술은 지금 독자 입장입니다. 미워할 사람이 아니다. 아니죠. 방금 이걸 봤을 때 종술은 그냥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지. 그지? 천진한 사람 아니가, 그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욕할 대상은 아니란 얘기죠. 그냥 종술을 그냥 우스꽝스럽게 희화화시켰을 뿐이죠. 이해했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세요. 내신 강의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태평천하라는 작품 압니까? 다 알겠죠? 태평천하에. 거기에 비판 대상 누구죠? 72살 먹은 윤직원 영감입니다. 윤직원 영감. 직원이라는 것은 교장이란 뜻이고요. 교장 가치도 안 되는 사람한테 교장이라고 불러주고 영감이라고 호칭까지 불러주니까 반합니다, 이거. 자, 윤직원 영감은 비판의 대상입니다. 이 윤직원 영감은 공통점이 돈에 대한 집착이 대단히 강하죠. 그와 비슷한 우리 고전문학 작품에 놀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윤직원과 놀부가 성격 소설이라면 서로가 비교될 만하죠. 이해했나? 이거는 내신 과정이고 자습서 같은 데 있어요. 윤직원과 놀부는 무슨 소설로 비교된다? 성격 소설로 비교됩니다. 가족 소설로 비교될 때는 윤직원하고 누가 비교되는가 하면 염상섭의 3대 있죠. 조의관하고 비교가 됩니다. 다르다. 가족 소설일 때 누구랑 비교하고? 조의관. 성격 소설일 때 누구랑 비교한다? 놀부입니다. 그런데 윤직원은 자본주의 시대의 재산가죠. 그러나 놀부는 봉건주의 시대의 재력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놀부는 서민형 부자고 윤직원은 친일형 부자가 되었지. 따라서 윤직원은 무슨 대상이지만 비난과 비판의 대상, 조롱의 대상이지만은
놀부를 가지고 비판의 대상으로 보진 않는다는 얘기죠. 놀부는 단지 뭐로 시킨 존재에 불과하다? 우스꽝스럽게 본 존재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게 내 신형으로 잡혀있으면 방금 이것도 종술 보면서 종술도 결국 무슨 형이고 놀부형이죠. 맞습니까? 그 희화화시킨 인물에 불과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제가 해법 자숙처를 받아라는 얘기는 여기에 보충학습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제 응용이 된다는 얘기고요. 해법문화 큐를 봐라는 얘기는 이제 기본 원리를 학습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오메 세상에나 네가 완장을 다 둘러야? 그 까먹을 건 뭐 세월랑 채울 권한도 없고 그냥 명예뿐인데요. 뭐 너무도 놀란 나머지 밑줄 꺼볼까? 우남댁은 눈앞이 다 캄캄해 왔다. 아직 우리가 소설을 안 읽었지만은 우남댁이 완장을 찾다라는 말을 듣고 눈앞이 캄캄했다는 얘기는 우남댁 또한 완장에 대한 뭐가 있다? 과거 기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처음 맛본 기쁨이 마을 회관역 공동수도 푼수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면 나중에 늘린 놀라움은 대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놀라움을 느꼈네요. 너 그걸 안 들으고 감시할 수 없겠냐? 당치다는 말씀이었다. 순전히 완장 때문에 얘는 뭐 했는데 감시했는데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죠. 에이 참 엄니는 동네에서 사람 대접 좁게 받고 살랐고 그러는 아들이 그렇게도 영 못마땅하여 이거죠. 얘는 완장 찬 게 지가 상당히 자랑스럽죠. 이제 나옵니다. 완장과 관련 너무 얘기가 나오겠죠. 돌아가신 양반 생각이 나서 안 그러냐. 돌아가신 양반이 누구죠? 아버지네요. 아버지하고 완장하고 관련되는 모양이야. 그지? 아버지 말이 나오는 바람에 종술은 갑자기 말문이 막혔다. 어머니 심정을 대강은 이해할 것 같아. 하지만 에이고 완장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것도 다 지 핏줄인갑다 했는데 빌어먹을 중약해가지고 안 나오나? 자 보자. 나오는가 안 나오는가? 있네. 보니까 있어요. 자 다행입니다. 자 우남댁은 그래도 여자의 몸이라서 이제 이 완장과 관련된 과거 기억이겠죠? 귀사대기 몇 대 얻어맞고 구둣바길에 몇 번 자 남편입니다. 남편이 완장과 관련된 사람이죠. 남편의 경우는 그게 아니었다. 해마다 얻은 소출로 보아 감춘 나락이 그것일 뿐일 리 없다며 다른 곳도 마저 되라고 계속 족치는 바람에 그는 아주 고된 그러니 고문을 당했네요. 어떤 고문? 고춧가루 고문, 강목으로 주리도 틀리고 하는 그런 혹독한 고문을 당했다는 얘기죠. 그런 고문을 당하는 사이에 그는 누가 헌병대의 밀정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다름 아닌 얘 지금 어디에 잡혀갔나 보니까 남편이 헌병대 잡혀갔죠. 헌병대 잡혀갔는데 지가 잡혀간 이유가 누구 밀정 때문이네요. 누가 꼰질렀다는 얘기죠. 누가 꼰질렀다? 박가란 사람이 꼰질렀다는 얘기네요. 전에 언젠가 몹시 가뭄이 들었던 해에 박가하고 험악하게 저수지에 물길을 틀려고 싸움을 벌인 적이 있는데 그때 그는 박가의 허벅지를 삼날로 찍어서 싸움을 끝냈었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안갚음으로 아마 그렇다라는 얘기죠. 며칠간의 닭달질로 고문으로 남편은 초벌주급이 되어 헌병대에서 경찰서로 넘겨졌다. 그리고 경찰에서 구류를 산 다음 거의 한 달 만에 풀려났다. 헌병대에서 손가락 사이에 굵은 막대기를 끼우고 마구 비트는 고문을 받아 남편의 오른손은 불구가 되었지. 누구에 대한 복수심이 점점 생겼겠노? 박가겠죠. 따라서 남편은 박가한테 더욱 이가 갈았다. 복수심에 불타는 남편을 우남댁은 극구 말렸다. 자, 완장을 찬 일본군 헌병이네. 맞죠? 헌병, 요거는 이제 일본 시대, 일제시대네요, 지금요. 생각만 해도 몸소리 쳐지기 때문이다. 특히 헌병대에서 보조원을 일하는 조선 사람들이, 이거 친일파들이죠. 조선, 이거는 앞잡이들입니다. 그죠? 특히 같은 조선 사람들한테 심하게 굴었는데 우남댁은 그들이 일본 헌병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손발처럼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완장에 대한 공포심이 더욱 커졌던 것이다. 아직까지 이어진 게 없죠. 자,
뭐가 이어져야 됩니까? 남편이 뭐 때문에 죽는 게 나와야 되노? 완장 때문에 죽는 게 나와야 되죠, 아직. 그죠? 줄거리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제, 자, 일제시대 끝나면 뭐가 터지노, 이제? 6.25 터지죠? 6.25 터지면서 완장은 누굴 뜻하노, 또? 청년동맹이제. 그지? 청년동맹. 공산당들. 이제 얘는 이제 누구 조지겠노? 아까 바깥 조지겠죠, 이제. 그 복수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자, 어쨌거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6번 갑니다. 서술상의 특징, 적절한 것, 답 뭡니까? 1번, 넘어가면 되죠? 요약적 제시를 통해서 인물의 과거 행적을 드러냈다. 7번 옵니다. 보기를 참고해 윗글을 감상한 이후로 적절하지 않은입니다. 그냥 선지 보세요. 종술은 고단했던 과거에 대한 기억 때문에 완장을 권력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5. 종술은 저수지를 오랜 세월 꿈꾸은 자신의 욕망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이제 여겼다 이거죠. 완장을 타면서. 우남댁에게 완장은 기억되고 싶지 않은 과거의 공포다. 4번 우남댁이 종술에게 완장을 두르지 말라고 한 것은 밑줄 거라. 권력의 허위의식을 간파했다면 우남댁 정말 똑띠인데 정답 4번이죠. 누구와 관련된 공포서는 기억 때문이었습니까? 남편과 관련된 공포서는 기억 때문에 완장 타지 말라고 한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입니다. 나중에 느낀 놀라움. 나중에 느낀 놀라움은 저그 아들이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제 완장을 타고 다닌다는 얘기죠. 그지? 저수지 감시원에서 월급 받는 데는 상당히 기뻤는데 완장 타고 다니니까 이런 게 했습니다. 정답 1번이 되고요.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 이걸 어떻게 풀라 했노?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은 뒤에 찾아라 했죠, 일단. 그래서 선택지에 이거라고 관련되는 거 없는 거 찾습니다, 일단. 자존심 때문에 거절했다. 예전에 사장 소리까지 들었다. 뭐는 아닌 것 같아, 일단. 겸손이란 단어 이상하죠? 그래서 리얼을 확인합니다. 리얼을 확인했더니, 그까지 최고랑 채울 권한도 없고, 그냥 명예뿐이다. 라고 하지만 저는 그걸 포기 안 하죠. 겸손 아니네요. 정답 4번입니다. 자, 오늘은 한 회분밖에 못했네요.